예, 안녕하십니까. 금일 생균치료제 임상시험시 품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세포 유전자 치료제과의 안난영입니다. 먼저 최경숙 연구관께서 언급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4월에 생균치료제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생균치료제 임상시험시 품질 가이드라인을 4월달에 제정을 하였고요. 이 생균치료제의 정의를 좀 더 명확하고 현행화하기 위해서 12월에 한 차례 더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본 가이드라인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IND 신청을 위한 생균치료제 품질평가 시에 이제 고려사항을 담고 있고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로는 생균치료제와 정의 및 특성 그리고 관련된 규정들 그리고 본 가이드라인의 이제 내용을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선 생균치료제의 정의 및 특성입니다. 금일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교육 워크숍에 참석하신 대부분의 인원들께서 이제 사실 세포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개발 회사에서 많이 오신 걸로 이제 파악이 되기는 하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는 한 번쯤 모두들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그 미생물 군집을 의미하는 마이크로바이오타와 그리고 그 유전체의 합성어를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일컫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인체 내 세컨드 지놈이라고 부르는 미생물이라던가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이들의 유전자를 일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미생물이 100조 개 이상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약 95% 정도가 장 같은 이제 소화기관에 이제 분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호흡기라던가 구강이라던가 생식기라던가 피부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이제 체내에 이제 분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제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제 존재하는 미생물의 이제 종류나 구성도 이제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인체 내에 존재하는 이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체내의 전반적인 대사라던가 어떤 면역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어떤 질환과의 상관관계가 이제 밝혀지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 LBP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기로는 WHO랑 FAO 전문가 그룹에서는 숙주에게 적정량을 투여했을 경우에 어떤 건강상의 이점을 나타나게 해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규제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 살아있는 미생물을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특정 의학적인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으로서 사용을 하게 되면 프로바이오틱스 이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이제 환자군에게 의약품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LBP라고 해가지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미국 FDA에서 2016년에 처음으로 이 LBP를 위한 임상 CMC 가이드라인을 발간을 하였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LBP에 대해서 박테리아 같은 이제 살아있는 오르가니즘 그리고 환자의 사람의 질병 치료라던가 그 컨디션을 좀 더 이제 예방하고 치료하고 큐어하는 데 사용하는 의약품 혹은 백신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포함을 하고 있고 유럽 약전의 LBP 시험법에서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함유하는 의약품을 LBP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이드라인에서도 박테리아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 성분으로 해서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같거나 다른 종의 미생물로 유래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미생물 균주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정의를 담고 있고요. 궤양성 대전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경구로 투여되거나 세균성 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질로 투여되는 하나 이상의 락토바실러스 균주 이런 것들이 생균치료제의 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저희가 이제 생균치료제 정의를 좀 더 현행화하면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제거 등을 위해서 유전적으로 변형된 미생물로 구성된 제조합 LVP도 생균치료제에 이제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를 하였는데요. 단 이 치료의 효과를 위해서 이 생균을 벡터로서 사용을 하고 치료 유전자를 이렇게 삽입하는 등의 이제 조작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제조된 LVP의 경우에는 유전자 치료제의 심사 기준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과 같이 정장생균을 유효 성분으로 하고 의약품 표준 제조 기준으로 관리되는 이제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 생균치료제 임상시험 품질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내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생균 치료제의 이제 특성이라고 보시면 이제 사람이나 어떤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정무 의약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종이라고 하더라도 이 균주가 달라지면 그 효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스트레인 수준에서 특성 규명이라던가 확인이라던가 유전적인 안전성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균주은행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제조라던가 품질 관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바이러스 안전성이나 미생물 오염과 같이 엄격한 순도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항생제 내성에 이제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병독성 인자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다음에 뭐 트랜스로케이션과 같은 가능성이라던가 융혈활성이라던가 독소생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균주의 안전성을 좀 보다 철저하게 입증을 해 주셔야 되시고 또 원로그 이내에 일정한 CF 함량 규격으로 관리되는 등 역과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LVP가 약물로서 규제되기 때문에 그 전용 생산 라인이 필요하고요. 생균치료제의 그 양리학적, 독성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품질 이용 관리 원칙에 따라서 적절하게 건물이나 시설 관리 대책을 마련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생균치료제라는 것 자체가 이 제품이 살아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변수에 의해서 그 MOA를 규명하기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생균치료제의 이제 효과와 그 안전성을 어떻게 입증을 하고 우리가 잘 관리하느냐가 이제 저희가 주요하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용 관리 차원에서 이 균주의 특성을 잘 규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균치료제와 관련된 규정인데요.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 허가 교육 워크숍이긴 하지만 이 생균 치료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생물의약품으로 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 생물학적 제재 등의 품목 허가 심사 규정 그리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서 이게 생균 치료제를 개발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조와 생물학적 제재 등의 이제 품목허가 심사 규정을 먼저 보시면 저희가 생물의약품의 이제 정의가 제2조에 나와 있는데 현재는 이제 생균치료제에 대한 정의가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향후 이 마이크로바이옴 활효의약품과 같은 그 어떤 선제적인 제품들을 이제 지원하고 규제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현재 이 생균치료제 정의를 신설을 해서 생물의약품의 범주에 포함을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의약품 정책과에서 현재 생물학적 제재 등의 품목허가 심사 규정 일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생균치료제도 이 생허심 안에 내용을 이제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제조와 관련하여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그리고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별표 4의 2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그리고 별표 3 생물학적 제재 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서 제조와 품질관리를 지켜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작업소가 분리되어 있어야 함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동시행 규칙 제6조의 생물학적 제재 등 작업소의 시설 기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에서 과목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종류별로 분리하고 또는 구획돼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이제 명시를 하셔가지고 제조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이 생균치료제 임상시험용 의약품 GMP 관련 고려 사항에 대해서 임상정책과에서 이제 배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GMP 제조 시에 이제 참고를 좀 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업체에서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고려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생균치료제 임상시험시 품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BP IND 신청 시 이제 FDA에서 받고 있는 CMC 자료로는 뭐 스트레인 인포메이션이라던가 항생제 내성 프로파일이라던가 셀뱅킹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 그다음에 DSDP의 제조 공정, 뭐 스테빌리티 데이터, 그리고 뭐 출하 테스트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포텐시랑 바이오버든 이런 부분들을 좀 주요하게 받고 있고, 이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미국에서 발간한 LBP를 위한 임상 CMC 가이드라인에 전부 다 내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균치료제 임상시 품질 가이드라인 내용 안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온 금일 지금 임상시험시 품질평가 시 고려사항으로서 원료의약품과 인제의약품 이 두 가지 주요 범주 내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료약품 일반 정보 항에 이 생균치료제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들을 이제 자세하게 담아 주셔야 되시는데요. 생물학적 이름이라던가 균주의 명칭, 균주의 분리원, 균주의 배양과 세포 운행의 계대 이력, 특히 중요합니다. 계대 이력 빠뜨리지 마시고 꼭 기재를 해 주셔야 되시고요. 혹시 균주가 이제 임상 검체에서 분리된 경우에는 이 안정성 관리 차원에서 기증자들에 대한 임상 확정 정보를 저희가 최대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초기 개발 시부터 이러한 정보들을 잘 챙겨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활성 또는 역할을 나타내는 어떤 균주의 표현 영역이라던가 유전형 특징을 요약을 잘 해주셔야 되시고, 인체 공생 여부라던가 식품으로 사용된 이력 그리고 관련 이상 사례, 뭐 그라스라던가 큐패스 등록 균주라면 그러한 정보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포함을 하셔가지고 일반 정보에다가 기술을 최대한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성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 세포 은행을 구축하시는 데 사용된 세포에 대한 확인 시험을 이제 실시하신 내용들을 이제 포함을 하시게 되는데요. 생화학적 확인 시험과 유전적 확인 시험 등 최소 2개 이상으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확인 시험법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종하고 이제 균주, 스트레인 수준까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넣어 주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독성 유전자라던가 항생제 내성 유전자라던가 그런 것들의 존재나 발현 여부를 포함을 해서 그 WGS 수행하셔가지고 그러한 자료들을 모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밖에도 생화학적 방법으로 수행하신 항생제 내성 시험과 용혈 활성 시험 등 독소 생성 시험 이런 자료들도 제출을 해주시고, 제품의 작용 기전이 알려진 경우에는 그 작용 기전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모두 IND 신청 시에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균주의 특성 분석항에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형태학적 특징이라던가 균주의 생학적 특징들, 증식이나 억제에 관련된 특징들, 유전학적 특성 등 세이프티나 스테빌리티까지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특성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최대한 포함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조원 같은 경우에는 제조나 시험 및 배치 출하에 관련된 모든 제조원과 수탁업체 등의 명칭, 주소, 책임 부과 범위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하셔서 기재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원료약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물질의 목록과 기준 및 시험 방법 그리고 공정서의 참조 사항들을 제공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구매하신 원료 같은 경우에는 공급 업체에서 받은 이제 COA 같은 것들이라던가 이 원료가 생물유래 물질이 사용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전부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특히 반추동물 기원 물질의 출처와 품질은 저희가 어디서나 이제 중요하게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TSE 안정성에 대한 자료도 확실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제조 공정 흐름도에는 뭐 생산 단계라던가 사용되는 장비와 물질, 운전실, 운전구역, 뭐 각 단계에서 제품에 대한 공정중 관리 시험 전체 목록을 다 제시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혹시라도 공정중 대기 단계가 이제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함께 보관 조건을 명확하게 이제 제조 공정 흐름도에다가도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세포운행 시스템의 제조 방법인데요. 세포운행 시스템은 사실 뭐
MCB와 WCB 제조용 세포은행 두 가지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전부 다 상세하게 기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임상 1상에서는 WCB까지는 요구를 하고는 있지 않지만 수립하신 설정하신 세포은행의 내용에 대해서 시스템이라던가 규모라던가 세포은행 구축에 사용하신 방법, 시약, 배지, 동결 보존 및 보관에 사용되는 조건이라던가 공정중 관리, 보관 조건이나 용기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정보를 다 포함을 하셔가지고 상세하게 기술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세포 은행을 이제 구성하는 세포를 확인하고 이 MCB와 안전한 이력과 특성 분석 데이터를 제공을 같이 또 해주셔야 합니다. 세포 은행 수립에 사용한 세포의 기형과 세포의 배양 이력, 개대 이력, 그리고 세포 은행을 구축하시는데 사용하신 방법들, 표현형이나 유전형의 특성 분석들, 가능한 경우 역가라던가 배양액의 순도, 모든 배지 성분들도 모두 설명을 다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세포 배양 및 수학 관련해서는요, 이제 세포은행의 해동에서부터 세포 배양 및 수학에 이르는 단계까지를 모두 다 이제 자세하게 기재를 또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이제 조제나 이제 멸균에 관한 상세한 사항들을 이제 가끔 누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셔가지고 각 단계에 사용된 배지에 대한 설명까지 자세하게 적어 주셔야 되시고요. 초기 배양 및 개대 배양 단계에서의 접종과 배양에 대한 용량, 시간, 온도 조건, 운송 방법, 오염을 제어하기 위해서 실시하신 조치 사항이라던가 공정중 시험들 이런 것들도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프로세스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운전 조건이라던가 제어 변수를 포함한 주요 배양 시스템 속성들도 최대한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나중에 다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동등성을 확인할 때도 주요하게 보는 이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잘 적어 주셔야 되시고요. 혹시라도 배지 내에 항생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이제 타당성 근거와 함께 어느 단계에 사용이 되는지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제 및 하위 공정 관리 관련해서는 중간체와 최종 수확물을 분리 농축하는 방법, 사용 원료 물질에 대한 정보 당연히 제공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하위 공정의 각 단계 설명에서 확인이나 순도, 농도, 불순물 수준들을 이제 기재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확인 순도, 농도, 불순물 수준을 확인하시는데 채택하신 어떤 분석법이라던가 시험법에 대해서도 명시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 공정 흐름도에 이제 기재를 하신 공정 중 시험에 대해서도 모두 다 사용한 시료 채취 절차하고 시험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이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원료의약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 방법 그리고 허용 기준 설정 근거를 이제 타당하게 이제 제시를 해 주셔야 되시는데요. 이 연료의약품의 규격에는 성상이나 확인, 순도, 미생물 한도, 함량 또는 역가, 기타 생학적이나 이학적 시험 등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연료의약품의 규격 항목으로서 각 미생물의 앞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인에 대해서 특이적이고 재현할 수 있는 시험법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확인 시험법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이 제품 생균 치료제 역가로서는 보통 이제 CF 추정치로 이제 많이들 해오십니다. 그래서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 균주와 작용 기전에 대한 지식이 좀 쌓이시면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방법으로 제품의 역가를 추정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 밖에 순도 시험으로는 내독소라던가 잔류 항생제, 잔류 독성, 공정 중 유입된 독성 성분이나 오염물질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 한도 시험 꼭 설정을 해 오셔야 됩니다. 저기가 초기 임상 단계에서는 TIMC나 TAMC 그리고 특정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필수로 전부 다 받고 있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주성분의 간섭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시험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배지 성능이라던가 측정법 적합성 자료들도 모두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같이 챙겨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제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료의약품의 첨가제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이제 구성하는 모든 성분 목록들에 대해서 다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되시고, 특히 이제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의약품에 사용된 적이 없는 첨가제이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자료를 DSDP 파트만큼이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단위 투여량이나 배치의 정량적인 조성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주셔야 되시고 제품 균주에 대해서 이제 허용 가능한 CFU 상한이나 하한을 포함해서 모두 안제의약품 성분에 대한 예비 규격과 시험에 설명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완제의약품을 캡슐화하거나 투약장치 안에 포장하신 경우에는 사용된 캡슐이나 투약장치의 출처라던가 재질 정보들, 품질 및 시험에 대한 상세 정보도 다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제조 같은 경우에는 원료의약품이랑 동일합니다. 제조 및 시험 배치 출하에 관련된 모든 제조원과 수탁업체 등의 명칭, 주소, 책임 부과 범위를 기재를 해주셔야 되시고 가끔 포장 장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록을 누락하시는 업체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포장 장소에 대한 것들도 전부 다 포함을 해주셔야 됩니다. 완제의약품 규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이제 기준이라던가 이제 허용 한도 이런 것들을 명확히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출을 해주셔야 되시는데 이 안제의약품의 규격에는 뭐 성상이나 외관 점검, 확인, 함량 또는 역가, 순도, 미생물 한도 시험이 포함이 되고요.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포 생존율이라던가 밀입자 측정, pH, 수분 그리고 제제약적 시험 이런 것들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캡슐로 이제 제조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제제약적 시험 같은 경우에 제제 균일성이라던가 붕해 시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설정을 해 오셔야 합니다. 목적하는 사용 기간 동안에 이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안정함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 데이터를 필히 제출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다시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새로운 원료의약품이나 안제의약품이 계획한 임상시험 기간 동안 화학적, 물리적 허용 한계 내에 있음을 입증하는 이 데이터를 제공을 해 주시고 안정성 시험 계획이라던가 필요시에 안정성 시험 이행 서약까지 하셔가지고 세포은행도 마찬가지로 이 안정성 데이터 같이 DSDP랑 챙겨서 꼭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 대조약에 대한 정보도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IND 제출 자료 준비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긴 하였는데요. 균주의 유래와 특성, 그 다음에 제조 공정이나 이제 규격, 안정성에 해당하는 이러한 정보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특히 이 생물학적 제재 등의 품목 허가 심사 규정에 별표가 있어요. 이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조 방법과 별점 규격,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작성을 해주시고 IMPD 작성 시에는 임상시험용 생물의약품의 품질문서 작성 방법 요거를 참고를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크게 어려움을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품질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이제 생균 치료제 개발하시면서 품질이나 비임상 파트에 관련해가지고 설정 방향이라던가 이제 상세 자료에 대해서 좀 검토나 이런 것들을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저희가의 규제과학 상담이나 사전 검토제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까도 최 교수 연구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이제 비임상 평가 시에 이제 고려 사항도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을 해서 개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의견 조회할 때 이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